절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상승의 금강괴입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상승의 금강괴라고 이야기를 한 건 최근에 시장을 보면 아주 시원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밑으로 빼려는 의지가 없다가 느껴지거든요. 마치 이 금강계라고 하면 이제 무협지를 많이 보신 분은 아실 건데 이렇게 이 진법을 사용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적을 어떻게 해서든 그 진법을 못 깨고 못 빠져나가게 하는 괴를 보고 금강계라고 하거든요. 상승의 금강계가 적혀 있다. 그러니까 하락을 시키고 싶어도 이 하락을 못하게 하는, 어쨌든 상승만으로 만드는 이런 금강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최근에 시장을 흔들 만한 재료들이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뭐 델타 변이 확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좋게 나오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도 키웠고, 제가 막 늘 이야기 드렸던 부채한도 진격 협상도 지금은 안 됐어요. 그래서 재무부가 지금 특별 조치를 통해서 지금 비상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렇게 시장에 어찌 보면 악재성 뉴스들이 꽤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부분을 악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안 됐다. 뭐 그거 어쨌든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하락에 포인트를 줬다면 여기에 분명히 집중을 하면서 지수 자체가 끌어내려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또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그렇게 안 빠집니다. 결국은 뭐 테이퍼링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최근에 또 달러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달러 강세 나오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또 떨어지네. 그러면 또 이제 인플레이션은 또 낮아지겠지. 계속 악재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재료를 계속 호재성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지수 자체를 잡아두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시원하게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승 재료가 필요한데 지금 그 상승 재료가 좀 부재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시원한 상승은 보이지 않아도 결국에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밑으로 빼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강하거든요. 결국엔 상승 기존 유지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상승의 재료들이 조금씩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뭐 시장이 불확실성이 되었던 이제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 지표가 어느 정도 이제 고착화되면 시장에서 여기 생각 안 할 거거든요. 기업 실적은 또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물론 지금 당장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 가석방이 시장에 아주 드라마틱한 반등을 만들진 않을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로 인해서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 소재 업종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장비 업종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오늘 재료 노출로 이제 차익 실현매입이 나오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을 내리겠죠. 그래서 투자 관련 이슈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 부분은, 이제 사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척슈머 민주당 상원 의원이, 우리 다음에 하나 더 있지. 3조 5천억 달러 우리 더 할 거야 라고 또 나왔죠. 이거 1조 통과시키고 나서 바로 할 거야 라는 거니까 시장이 계속 또 상승 재료도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여기서 뭔가 하방을 베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특히 만약에 나는 시장이 좀 불안해서 나 현금을 가지고 있을래 라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근데 하락에 적극적인 베팅, 그러니까 인버스를 산다거나 종목을 매도를 하고 인버스를 사는 이 투자 전략은 지금은 오히려 리스크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지나치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또 좀 뭐 신중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또 그분들 신중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것도 좀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좀 강세론자다 보니까 제 눈에는 시장이 하락으로 빠질 만한 게 없다. 만약에 빠졌을 것 같으면 최근에 나왔던 악재에 분명히 반응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빅스 지수의 차트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강세가 나왔습니다. 유로화가 약세로 꺾였고요. 그다음에 호주 달러도 지금 약세가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분명히 리스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크루드 오일도 지금 이제 빠졌죠. 고점 75불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구리 가격 역시도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 역시 오히려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 시장이 특별하게 하락으로 지수를 강하게 끌고 내려가겠다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시장은 좀 상승 쪽에 포지션을 두고, 그래도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현금 보유는 괜찮다. 하지만 적극적인 하락 베팅, 인버스 같은 투자는 지금은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시장은 간다. 이렇게 상승의 금강궤라고 저만 금강궤를 모르나 순간 좀 당황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악재라도 다 튕겨내고 시장은 갈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데, 상승을 주도할 만한 종목은 여전히 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쪽 섹터 좀 보시는 거죠? 네, 뭐 계속 쪽, 이야기 네.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이미 뭐 이야기 많이 드렸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또 빠지고 있으니까 이들 종목은 또 이렇게 빠질 때 사는 겁니다. 오를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눌려줄 때 사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이렇다 할 만한 종목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는 친환경 관련 쪽도 이 투자 범위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태양광을 좀 좋아했었는데, 우리나라 태양광도 미국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는 생각보다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태양광 업체를 하실 거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신재생, 그렇다면 결국은 풍력, 우리 쪽에는 풍력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원전 관련 쪽은 최근 들어서 많이 기술적인 조정도 받았고, 그다음 기간 조정도 받은 상황,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 그다음 원전은 또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는 메리트 떨어지고, 풍력하고 원전이요. 이쪽을 딱 꼽아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태양광은 네. 어차피 우리나라도 안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확장성만으로는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글로벌인데, 글로벌에서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미는 국가는 두 국가예요. 결국에는 미국이랑 중국인데, 어차피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은 못 들어가죠.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 들어 미국의 기조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 기업 걸 쓰자는 기조가 강해요. 그런 걸 보면 이번에 하나솔루션의 실적도 명확하게 그 부분을 나오거든요. 미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들의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의 하나 큐셀이죠. 하나 큐셀의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 미국의 기조일 것 같고요. 요 기조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태양광을 하실 거면 OCI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 큐셀이든 다른 애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고, 결국에는 풍력은 아시아, 우리나라,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뭐 이쪽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진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건 승산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하고 풍력을 봐주신 거네요. 제가 좀 전에 원전이라고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태양광하고 원전도 맞을 때가 원전도 맞고요. 네. 원전도 이번에 그 법안에 네. 미국 노후화된 원전 관련 부분 투자도 있고, 미국은 또 원전을 계속 또 활성화를 할 거고, 글로벌 또 원전 또 르네상스이니까 원전도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풍력하고 원전하고 이쪽을 좀 더 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